사건과 이슈가 있는 곳이면 전라북도 14개 시군 어디든 찾아가는 본격 시사 프로그램 탐사기획 일사천리 이충훈입니다. 한 장의 사진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이죠. 픽앤픽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사진은 바로 이겁니다. 여기는 아파트 복도인 것 같은데 네, 간식이 많이 놓여 있네요. 네, 그 전주시 효자동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 이 택배 노동자와 환경미화원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간식함 사진인데요. 이 사진이 한 커뮤니티 온라인에 올라가서 화제가 됐었죠. 제가 저 택배 기사님이었다면은 저 간식들을 보고 진짜 뭔가 이 뭉클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처음에는 그 간식에 손을 안 댔다고 합니다. 왜요? 왜냐면 부담스러워서. 네. 이게 처음 보는 광경이니까 그렇죠. 또 낯설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시간이 흐른 뒤에는 모두 완판이 됐다고 합니다. 네, 사실 요즘 뉴스 통해서 뭐 택배 기사분들의 과로사나 뭐 또 열악한 그 노동 환경 이런 것들을 기사로 많이 접하는데 네, 참 안타까운 기분이 들었었는데 이런 소식은 참 훈훈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울러서 국민들의 마음을 대신해준 따뜻하고 용기 있는 입주민 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을 각자 전해주시죠. 네, 김제시 성덕면에 위치한 15,000여 평 부지에 대형 냉동 창고가 지어졌는데요. 지난해 12월에 김제시로부터 사용 승인 허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추적 사건 너머에서 취재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귀농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농사 일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오늘 이 고정관념을 깨고 정착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현장인에서는요, 자신만의 방식으로 농촌에 정착한 젊은 귀농인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대한방직부지 시민공론화위원회가 1년여의 대장정을 마치고 권고안을 전주시에 전달했습니다. 권고안 발표로 이제 대한방직 부지 개발도 한층 속도가 붙게 됐는데요. 오늘 이슈 공방에서는 시민공론화위원회 권고안 내용과 부지 개발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사기획 일사천리 지금 시작합니다. 김제시 성덕면에는 무려 1997년부터 공사가 시작된 대형 냉동창고 3동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시작된 지 25년 정도 흐른 건데요. 아마 이곳을 지나면서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해당 건물은 제 기능도 하지 못한 채 법적 분쟁에 휩싸여 있는데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추적 사건 너머에서 알아봤습니다. 영상 통해 보시죠. 최근 갈등의 중심에 놓인 김제의 한 냉동창고 부지. 제보자는 공사를 진행하고도 거액의 돈을 받지 못했다며 고통을 호소합니다. 화장도 파탄 나버리고 죽지 못해서 사는 거예요. 반면 건물 소유주 역시 억울함을 주장하며 강경 대응할 것을 시사한 상황.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한테 내가 홀릴 수는 없어. 돈의 문제가 아니라고. 극으로 치닫는 양측의 갈등. 추적 사건 너머에서 취재했습니다. 서로가 지금 억울한 상황이에요. 그러네요. 김제시 성덕면에 위치한 한 냉동창고. 겉보기에는 여느 건축물과 다름없이 평범한 창고이지만 오랜 기간 완성되지 못했던 이력을 가진 곳입니다. 이 건물이 지금 97년도 11월 달에 건축허가가 나간 건물입니다. 1997년? 예. 진짜 오래됐는데요. 20여 년 전 해당 부지를 매입한 후 이곳에 처음 냉동창고를 짓기 시작한 박철호 씨를 만나봤습니다. 내가 21살 때부터 농수산물 유통업을 했어요. 그랬는데 냉동창고가 있어야겠더라고. 그래서 1998년도에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집 한 채가 있었어요. 거기서 살았었어요, 20년간을. 그런데 그의 사업은 기대만큼 순탄치 않았습니다. 공사 도중 공사를 맡았던 중견 건설업체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해당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사라진 것. 우리도 몰래 전주 신용보증 기금에서 27억을 끌었더만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들이 한 10억치를 공사를 해놓고 국민은행에서 30억을 줬더라고요. 27억을 끄는 신용보증서를. 그러니까 야들이 이제 30억을 받은 게 욕심난 게 그림을 갖고 지타 말고 도망가 버렸어요. 허허. 부도가 나고 망연자실하던 그때
박철호 씨는 과거 공사에 참여했던 이력이 있는 신일건설의 신용호 대표와 다시 만나게 됩니다. 당시에 가니까 골조만 서 있더라고요. 빼드만 서 있어서 그 내부 시설이나 외장, 뭐 바닥, 공벽 제가 전체 다 했죠. 2015년 계약을 체결하고 리모델링을 시작했지만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며 또다시 중단된 공사. 신용호 씨가 받지 못한 대금은 총 4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이후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경매에 넘어간 해당 건물. 6번의 유찰 끝에 지난 2018년 군산의 한 냉동업체가 6억 원가량의 낙찰받았습니다. 제가 군산에서 냉동창고를 했어요. 원래부터? 네, 원래 한 20년을 하다가 18년 전에 간이식을 받았어요. 아들한테 건강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6년 동안 사업을 안 했어. 하지만 경매로 나온 매물을 본 뒤 투자 가치가 있다는 판단에 다시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내가 해본 것이니까 할 수 있겠다. 그 양반에서 저 방가는 고속도로도 얘기도 들리고 그러면 충분히 사업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내가 가졌어. 우선 경매 낙찰이 되긴 여러모로 했어요. 사업성이 있다는 생각에 뛰어들었다는 그. 하지만 사업을 재기하기는 쉽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대출 허락하니까는 내 재무제표랑 뭐딱 보더만 3년 동안 결승법이니까 영업 실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결승 나죠. 못 해준다고 나자빠지더라고. 거기다 가져온 반대 심하지. 고민을 하던 중 그는 가장 처음 냉동창고 공사를 시작한 박철호 씨로부터 해당 건물을 인수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박철호가 사람을 통해가지고 압력을 가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내가 포기를 하마. 와이프랑 애들이 반대를 하는데 내가 그때 할 수 있냐. 그 사람은 10억을 내겠는데 나는 9억을 내기로 했어요. 네가 그러면 말로만 계속 그러는데 무엇인가 보여주기 위해서는 각서를 써라. 그래서 최초의 각서가 시작이 됐어요. 어허. 본인 유치권까지 포기하며 인수를 추진한 박철호 씨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고 B 씨는 신용호 씨에 대한 4억 8천만 원의 미수금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받지 못하며 기나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하는 신용호 씨. 아, 좋은 액수도 아닌데요. 이런 사람들 일부는 내가 내 사비로 주다 보니까 화장도 파탄 나버리고 나는 모든 것이 그냥 죽지 못해서 사는 거예요. 힘드셨겠어요. 해당 건물 공사에 참여하고 인건비를 받지 못하는 등 금전적 손해를 본 사람들은 더 있었습니다. 일을 했으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 짧은 세월도 아니고 긴 세월을 이렇게 일을 했는데 우리 같은 근로자들이 좀 보호 좀 해줬으면. 노동자들은 임금도 못 다양한 받은 법적 거예요. 분쟁에 휩싸인 해당 건물. 먼저 공사에 참여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신용호 씨는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철호 씨는 뭐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건물뿐인 없는 상황인데 돈 받을 때는 건물에다 내가 유치권을 해야 돈을 제가 받을 수 있잖아요. 지난해 박철호 씨를 상대로 유치권을 제기한 신용호 씨. 유치권이란 무엇일까? 내가 그 돈을 못 받으면 이 물건을 돌려주지 않겠다라고 이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그 돈 받는 것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그런 걸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경매로 해당 건물을 낙찰받은 B 씨는 이 건물에 유치권이 걸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선생님 이거를 경매로 낙찰을 받으실 때 여기가 유치권이 있는 건물이고 밀린 공사대금 등도 이제 책임도 같이 넘어온다고 알고 계세요? 알고 있었죠. 입찰에 참여할 때는 이 목록을 보고 거기에 써있는 내용을 보고 확인을 하고 나서 입찰을 하는 것이지.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신용호 씨에게는 직접적인 유치권이 없어 자신이 미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B 씨. 당사자인 신용호가 공사를 했으면은 자재를 사왔다든가 뭐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흔적이 없어요. 왜 그러면 이것은 건영건설에서 했으니까. 선생님은 그러면 신용호 씨의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입장이시죠? 그러죠. 그리고 유치권이라는 것은 점유가 필수적인데 점유가 안 돼 있고 그 부분이 성립이 안 됐으니까. B 씨의 이 복잡한 같은 문제네요. 주장에 그러게요. 신용호 씨는 자신이 부당한 방법으로 유치권의 점유를 침탈당했다며 억울함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자기가 그 용역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나 쫓아내고 그날 저보러 사무직계가 용역 애들이 띄워서 다 밖에다 내놔버린 거예요. 점유를 하며 유치권을 행사하던 자신을 B 씨가 용역을 동원해 쫓아냈다는 주장. 점유가 사라지면 유치권도 함께 상실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다만 그 점유가 위법한 방법으로 침탈을 당했을 경우는 이제 우리가 점유 회수 청구라는 걸 할 수 있거든요. 보호 청구라는 걸 해서 다시 점유권을 회복을 하면 유치권이 부활을 할 수는 있습니다. 신영호 씨의 이 같은 주장에 B 씨 역시 신 씨와 박철호 씨 측에서 보낸 인물들이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는 상황. 건물을 둘러싼 쟁점은 또 있습니다. 신 씨는 김제 씨가 완공되지 않은 건물의 사용 승인을 내준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 전체 그 냉동 공장 문이 3분의 2가 문이 안 붙어 있어요. 모든 것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준공을 지금 해줬단 말이에요. 미완성인데 이에 김제 씨 준공이 관계자를 난 거예요. 찾아가 입장을 들어본 제작진. 김제 씨는 사용 승인 과정과 결과 모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준공하는 시점에 일부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지만 준공하는데 큰 차질이 없겠다. 현장에서 검토조사 이상 없는 걸로 그렇게 저희한테 제출해 줘서 근거해서 지금 사용 승인을 내준 겁니다. 사용 승인이 나면서 미수금을 받을 길이 사라졌다는 신 씨. 문제 제기 과정에서 김제 씨의 태도도 지적합니다. 김재 씨가 예. 오해 좀 인원을 제기하셨는데 예. 시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법에 고소하면 가서 답변하겠다 그렇게만. 본인들이 억울하면 고소해라? 예. 전문 기관을 통해 김제 씨 관계자와의 대화를 녹취록으로 작성한 신영호 씨. 법대로 진행하라는 무성의한 답변을 한 것에 대해 김제 씨는 어떤 입장일까? 처음부터 막 행정에서 행정 공무원들이 막 처음부터 법대로 하라 그러는 거 아니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제 목소리가 커질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하시려고 이제 법대로 하라 이제 그런 얘기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과 상담 과정에서 대화가 통하지 않으며 언성을 높이게 됐다는 답변입니다. 그런데 건물을 둘러싼 쟁점은 또 있습니다. 지난해 말 유치권 공방 등이 치열한 냉동창고가 사용 승인을 받으며 B 씨가 건물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은 것. 이 같은 일은 이례적일까? 사업을 하면서 필요하니까 시설비로 그 업체한테 발급됐어요. 누가 10m 20월 이상을 현장에 갖고 있냐고요. 준공을 내면 해주겠다 하더라고요. 기계설비를 또 했지. 그러니까 감정이 되더라고요. 감정이 드니까 은행에서도 대출이 이뤄졌고. 그런가 하면 신 씨는 강제집행 면탈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건물에 어떠한 처분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불법 매매를 했다는 주장. 판사가 결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매매도 하지 말고 세도 주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사용을 해대. 근데 그 사람은 매매했지. 각 씨가 서방할 때 매매 13억에 했더라고요. 지난해 12월 해당 건물을 부부 사이에 13억 원에 매각한 것. 이에 대해 B 씨는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은행장에서 은행장으로 이전하고 한 부분이 그렇게 1년이 됐어요. 강제 면탈 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원인 행위는 이미 2019년도부터 이루려고 했고. 냉동창고 건물을 둘러싸고 쉽게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갈등. 관련자들은 이 갈등이 어떻게 봉합되기를 바라고 있을까? 내가 고생한 만큼 대가를 준다고 하면 털고 일어나고 싶어요. 그런데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한테 내가 꿀릴 수는 없어. 뭐 돈의 문제가 아니라고. 진짜 잘못됐어요. 시에서 그 모든 이 서류를 준공을 잘못 내줘가지고 저한테 피해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왔어요. 이런 것은 시 직원들이 정리해야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상당히 지난한 싸움이네요. 네, 그렇죠. 1997년에 공사가 시작됐는데 처음 사업을 시작한 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네. 이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고 그래서 지금 현 소유주가 매입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소유주도 공사가 뭐 이런저런 이유로 쉽지 않았던 거죠. 맞아요. 근데 그때 마침 처음 공사를 했던 업체 대표가 찾아와서 인수를 원했는데 뭐 서로 제시하는 금액이나 조건 등이 달라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에 이제 공사에 참여를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사 대금을
받기는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래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여럿인데 돈을 못 받았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유치권이라는 걸 행사했죠. 그리고 지금 소유주는 해당 건물에 이 유치권이 걸려 있다는 거는 인지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인정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네네. 여기에서 현재 소유주와 공사에 참여했던 분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다르네요. 거기서는. 네. 그리고 또 김재 씨의 준공 승인에도 뭔가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완공이 되지 않은 건물을 김재 씨가 사용 승인해준 점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 네. 시에서 보여준 태도도 역시 문제가 있었다. 그렇군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외에도 뭐 양측의 주장이 굉장히 상반되면서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좀처럼 중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모쪼록 김재 씨가 좀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타협점을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